안녕하세요, 감귤오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레서블 SL 시스템을 서버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버와 함께 사용을 한다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드레서블 서버에서 로드한다는 말은 결국 번들을 다운받는 말과 같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는 번들 안에서 사과만 로드하더라도 나는 과일이라는 번들을 다운받은 것이다.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버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로컬에서 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번들이 있을 때 우리가 특정한 에셋을 사용하고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에셋만 뽑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번들을 통째로 메모리에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서버에서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서버라면 이 번들이 서버에 있을 때 이 서버에서 번들을 통째로 로컬에 다운로드 해와서 그 번들을 다시 메모리에 올리고 그리고 메모리에 올라간 이 에셋들을 뽑아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에셋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서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서 번들을 다운받고 그 번들이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드레서블에서 특정 에셋을 서버에서 로드를 해도 결국 번들을 다운받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번들을 다운받는 방법에는 우리가 하나의 번들만 다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개를 한 방에 다운받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받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드 에셋 또는 인스턴트 에이싱크, 인스턴트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한 방에 다운받는 거는 여기 다운로드 디펜던시스 에이싱크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운로드 디펜던시스 에이싱크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디펜던시스 에이싱크에서 레이블이란 값을 가지는 번들을 모두 다운로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은 과일이라는 번들에 망고라는 에셋이 있고 동남아 음식이라는 레이블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뭐 곡식이라는 번들에 쌀 그리고 동남아 음식 레이블 과자에 바다 코코넛 한국 과자라는 레이블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에셋이 있을 때 우리는 만약에 다운로드 디펜던시스 에이싱크 그리고 동남아 음식이라는 레이블 이름을 넣어주면 과일과 곡식 번들만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를 다운로드를 그냥 시켜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completed라는 변수,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서 실시간으로 몇 %나 다운로드가 됐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드 에셋과 로드 에셋츠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하게 그냥 정말 단수 하나만 가져오느냐 아니면 복수로 여러 개를 한 방에 가져오느냐의 차이고 이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 크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운로드한 번들이라도 서버에 해당 번들이 수정되어 있으면 다시 변경된 에셋을 다운로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펭귄이라는 어드레서를 가진 뽀로로 에셋을 펭수로 바꾸고 그렇게 빌드한 번들을 서버에 올리면 기존 사용자는 자동으로 뽀로로 대신 펭수를 다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게 확실히 유니티 쪽에서 제대로 정의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라면 앱 실행 후 최초 로드할 때마다 번들 변경 사항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번들을 다운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뽀로로라는 에셋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가 서버단에서 펭수라는 에셋이 포함된 빌드로 번들로 바뀌면 유니티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바뀐 번들을 다시 다운받아 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뭐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수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et download size asyn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디펜던시스 에이싱크와 함께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파일을 엄청나게 큰 번들을 다운받으면 사실 우리가 이거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도 모르고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1기가를 강제로 다운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번들 사이즈가 이 정도다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번들 사이즈를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온 사이즈를 유저에게 보여줘서 다운받을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주는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한 번 다운로드를 받은 에셋이면 변경사항이 없는 한 0을 반환한다 라는 글을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게 제가 써놓고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이렇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아닌 경우도 한두 번씩은 있어가지고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은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이 포스트는 제가 그 하단에 본문이나 댓글에다가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직접 시연을 해봐야겠죠?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어드레스서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예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들 예제는 이 펭수가 담긴 이미지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프리팹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2D에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스프라이트에다가 펭수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생겼죠? 위치는 000이고요. 그리고 펭수가 생길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내용은 펭수 생성, 자 이렇게 해 두고요. 펭수 이미지는 빼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씬에서는 지워 주시고요. 어드레스서브를 사용할 거니까 패키지 매니저에서 어드레스서브를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자, 어드레스서브를 설치했으니까 우리는 아까 만든 프리팹을 어드레스서브 오브젝트로 등록을 해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펭수라는 어드레스를 두고 어드레스서브 매니지먼트에서 어드레스서브를 확인합니다. 네, 잘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룹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그룹에는 빌드 단위니까 우리는 리모트 번들만 넣으면 되겠죠. 리모트 테스트라는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펭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서버를 만들어야겠죠. 구글에다가 아마존 S3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뜰 텐데 아마존 S3가 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3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버킷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대문자가 안되고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이름으로 알아서 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킷을 만들었으면 이 버킷의 주소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아무 파일이나 이렇게 그냥 올리고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객체 URL을 통째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파일명은 지워주시면 이렇게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나중에 쓸 거니까 잠시 이렇게 옆에 치워두시고 우리가 주소 확인용으로 넣었던 이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는 모두 준비가 됐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복사해 놓은 이 주소를 다시 컨트롤 C 하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스펙터 창에서 어드레서블 세팅을 수정을 해줘야겠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리모트 빌드, 리모트 카탈로그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리모트가 가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 번 숙지를 하셔서 이해할 때까지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를 모르고 사용하셔도 사실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시간 들여서라도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필은 우리가 디폴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디폴트라는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리모트 빌드 패스라고 있는데 이 리모트 빌드 패스는 우리가 서버라는 데이터에 서버 데이터라는 폴더에 빌드 타겟에 해당하는 폴더를 생성하고 그 폴더 안에 번들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버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리모트 로드 패스라는 곳에 있는 이 주소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소는 현재 우리 로컬 호스트 서버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자기 인터넷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소죠. 그래서 서버 주소를 이 빌드 타겟 앞에다가 쫙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빌드 타겟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런 다음 저장을 해주고 우리가 아까 만든 이 리모트 테스트라는 번들이 생기는 이 그룹을 또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인스펙터로 오셔서 클릭하고 인스펙터로 오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런 다음 로드 패스를 로컬에서 리모트 로드로 바꿔주시고 로드 빌드를 로컬에서 리모트 빌드 패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모드는 팩트 플레이 모드, 이 팩트 플레이 모드로 해야 번들이 로컬에 생기지 않고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생기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이제 서버가 없어도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플레이 모드, 이 팩트드 모드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빌드 하시면 빌드가 성공을 했고 주소를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버 데이터라는 폴더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버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겨 있고 지금 우리가 스탠다드론 윈도우즈라는 그 빌드 타겟이니까 플랫폼이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시와 제이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번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파일을 그대로 우리가 아까 만든 이 버킷에다가 넣어 줄 건데요. 우리가 로드 할 때 이 폴더가 포함된 경로에서 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폴더를 통째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퍼블릭 권한을 부여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간 번들을 불러와야 되니까 해당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create 라고 해주겠습니다. 버튼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 퍼블릭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create 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addressable instantiate async 해주시고 팽수라는 어드레서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팽수 그리고 위치는 new vector 3 0,0,0 위치에다가 회전값은 본인의 위치로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고 버튼에다가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팽수 이미지가 뜨면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이렇게 보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 두 개의 파일들은 지워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다음에 지금 파일이 없는 상태도 조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우선은 이 폴더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서버에도 번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해도 안 나오면 정상인 거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클릭을 하면 오류가 뜨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아까 빌드했던 분들을 서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넣어졌죠. 그런 다음 다시 실행을 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서버에서 팽수 이미지가 로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간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제가 축약을 하고 생략을 했는데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나름 최대한 중요한 부분과 알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었으니 이 링크를 통해서 이번 시리즈를 꼭 한번 글로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으로 어드레서블 시스템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리즈부터는 또 새로운 기능과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귤오렌지였습니다.